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적 관계와 중화 반응 이 두 문제가 그러니까 이 두 유형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양적 관계랑 중화 반응을 보면 화학원의 대표적인 킬러 유형이죠. 그리고 학생들을 보면 이제 물론 이 둘 다 풀면 굉장히 좋겠지만 사실 둘 다 풀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양적 관계를 포기하고 중화 반응에만 집중을 하자라는 전략을 세우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중화 반응을 버리고 양적 관계에만 집중을 하자라는 전략을 세우기도 하죠. 그리고 양적 중화 둘 다 버리고 그냥 나머지 18문제만 맞추자라는 전략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고요. 오늘 하려는 얘기는 이 양적 관계와 중화 반응 문제를 푸는 방법이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양적 관계를 했는데 중화 반응은 못하겠다, 혹은 중화 반응은 했는데 양적 관계를 못하겠다, 이러한 것들을 조금 생각을 바꿔보자 라는 생각이고요. 둘 중 하나라도 할 거면 그냥 둘 다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먼저 풀이 로직이 같다라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엄청 유사해요. 사실 유사하고, 어떤 단계로 이제 풀이가 이어지냐, 양적 관계로 오면 첫 번째로 먼저 한계 반응물을 파악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로 개수를 파악해줘야 되죠. 반응 개수를. 세 번째는 한계 반응물과 개수를 구했으면 나머지는 그냥 계산이죠. 중화 반응을 보면 첫 번째로 액성을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도를 파악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여기서 농도는 무엇을 말하냐? 섞는 용액들의 농도예요. 혼합 용액의 농도가 아니라, 이 세 단계가 사실 가장 기본적인 풀이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물론 문제들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한계 반응물이 주어지는 양적 관계 문제도 있고, 액성이 주어지는 중화 반응 문제들도 있죠. 농도가 주어지는 중화 반응 문제도 있고, 개수가 주어지는 양적 관계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일단 일반적으로는 이 세 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풀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보면 이게 각 단계가 매치가 돼요. 물론 이 3단계 계산은 너무 당연하게 똑같으니까 그렇다 치고, 액성 같은 경우, 액성이 정확히 무엇이죠? 중화 반응에서 액성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반응을 해가지고 H 플러스가 남냐 아니면 OH 마이너스가 남냐를 가지고 액성을 판단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요. 즉 이 반응에서 H 플러스가 남았냐 OH 마이너스가 남았냐, 무엇이 한계 반응물이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액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액성 구하는 거는 한계 반응물을 구하는 것과 같죠. 두 번째는 이제 이 개수와 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사실 아까 말했던 H 플러스 OH 마이너스는 H2O가 된다 라는 반응을 보면 개수가 1, 1, 1이에요. 물론 이 개수를 말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개수는 중화 반응에서는 단위가 뭐죠? 양적 관계에서는 단위가 몰수 혹은 질량이기 때문에 이 비율을 개수라고 하죠. 그런데 중화 반응에서는 단위가 부피예요. 밀리리터 단위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 부피비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이 부피비를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하면 HCl 수용액 10ml와 NaOH 수용액 20ml가 반응을 해서 중성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HCl과 NaOH가 1대 2로 반응을 하는 거죠.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 농도는 2대 1이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섞이는 용액들의 농도를 알고 있다면 부피가 몇 대 몇으로 섞이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화 반응에서 용액들의 농도를 구하는 것은 양적 관계에서 개수를 구하는 것과 같은 단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그 둘을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물론 이렇게 단계를 나눠두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세부적인 것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양적 관계에서 한계 반응물을 구하는 방법이랑 중화 반응에서 액상을 구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고, 양적 관계에서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랑 중화 반응에서 농도를 구하는 방법이랑 살짝 달라요. 하지만 그리고 계산하는 것도 다르죠. 하지만 로직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양적 관계를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이럴 거를 중화 반응에 적용을 시킨다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면 생각보다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화 반응을 한 다음에 양적 관계를 해도 상당히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하나만 하고 하나를 버린다라는 거는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단계를 나눴는데 이 세 단계가 각각 다 이제 문제 푸는데 핵심적인 요소들 중 하나예요. 단순하게 양적 관계 문제가 안 풀린다, 중화 반응 문제가 안 풀린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단계에서 막히는지를 확인해 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양적 관계에서 한계 반응물을 못 구하겠다, 혹은 한계 반응물은 구했는데 개수를 못 구하겠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걸 해야 될지가 확실해지는 거죠. 중화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액성을 구했는데 농도를 못 구하겠다, 액성은 구했는데 농도를 못 구하겠다. 네, 그래서 어떤 거를 못 하는지를 알아야 문제를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고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단계에서 막히고 있는지, 어떤 단계를 더 해야 되는지 이거를 좀 보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거고요. 문제를 풀 때도 의식적으로 중화 반응 같은 경우 액성을 먼저 구해보고 그 다음에 농도를 구해보고, 지금 단계에서 굳이 문제 풀이에 시간을 단축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수능을 대비하고 뭐 내신 시험을 대비하고 한다라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건 맞는데, 아직 1월이고 수능까지는 10달이 남았고 뭐 내신은 뭐 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수능까지 10달이 남았는데 이러한 단계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으면서 실력을 쌓아 나가는 게 좋지, 무턱대고 그냥 문제 빨리 풀어야 되니까 이런 단계 건너뛰고 더 빠른 길 찾고 어떻게 풀어야지 하는 것보다는 한 단계 밟으면서 실력을 쌓아 나가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할 이야기는 대충 여기 정도까지 하고 다음에는 또 언제 이거를 찍을지 모르겠네요. 뭐 질문 사항 같은 거 있으면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댓글을 달아줘도 되고요. 그냥 편할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